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담당자 이석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이제 간략한 브리핑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약바이오 2023년 이후를 주도할 의약품은 자, 항암 당뇨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항암 당뇨 치료제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글로벌 매출 탑 10 안에 8개 제품이 항암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거를 벗어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있었기 때문에 요 2021년과 22년 사이에 코로나19 백신을 빼고서는 다 항암 당뇨 치료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냐? 요때만 정말 예외가 되는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 그것만 제외하고서는 항암 당뇨 치료제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섹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되고 이제 코로나 부분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니까 다시금 2023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당뇨병 치료제 겸 비만 치료제들과 면역 항암제들이 다시금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항암제면 그냥 항암제지 면역 항암제가 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표적 항암제가 있고 면역 항암제가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역 항암제는 그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치료 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2022년 신약 승인이 굉장히 좀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신약 승인 건수의 증가와 시장이 큰 분야에서의 신약 등장이 굉장히 좀 기대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이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노피라고 되어 있는데 사노피 정말 엄청난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벤션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뇨병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이 정도만 이제 키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하반기 아두카누밥이라고 하는 약이 실패했어요. 이게 뭐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데요. 미국 보험사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로 뇌질환 분야에 급감했다. 거래죠. 예, 그리고 이제 뇌질환 분야 글로벌 1위 바이오젠. 그러니까 뭐 아두카누밥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랑 그다음 레카네밥 뭐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이 친구들도 끝내 못 버티고 구조 조정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약회사에서 어떤 이제 클리니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조 조정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서렌 쳤다, 항복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ASH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지 않고서 걸린 이제 그런 지방간염인데 그런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들의 등장과 승인 가능성으로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가 굉장히 좀 분사 중이다. 여기서 분사가 뭐냐? 이제 회사가 이제 분할된다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회사에 딱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을 때보다 분할돼 갖고 야 너는 이것만 해 이제부터 네 업무는 이것만 해 라는 식으로 간다라는 트렌드가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이선스 계약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선스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RORI 이런 거 이제 들어보신 적 있죠?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인 그런 거 이제 뭐 본인들의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기술 이런 거를 이제 수출하고 수입한다 이제 그런 건데. 여기 다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도 하고 다양한 거 감염법 뇌질환 항암제 그 외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독보적인 게 이렇게 두 개 있죠. 요게 이제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관련 라이센스 계약이 정말 다른 친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 뭐 임상 통과돼 가지고 뭐 이제 NDA 되고 시장 판매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서로 계약하면서 이제 선점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인데요. 여기 CAGR이라는 게 있습니다. CAGR이라는 게 뭐냐면 연평균 성장률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연평균 성장률이 약 38.8%, 즉 40%입니다. 40%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장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표를 한번 알아가 볼 텐데요. 자,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1,700억을 상회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지만 실제 비만 환자에게 처방된 급여액은 241억 수준. 이 1,700억과 241억 상당히 괴리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
고도 비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뭐 건강보험이 급여가 적용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급여와 비급여 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도 비만이 2018년도 하반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접근성이 이제 높아졌는데 환우분들한테 이제는 앞으로는 일반 비만에 대한 그런 이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있어서 이 비만 치료제의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고도 비만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 이래로 처방된 급여액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네. 근데 아직 충분한 급여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대로죠. 요것도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2023년 7월부터 미국 의회는 일반 비만에 대한 치료도 공공보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글로벌 트렌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약을 개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약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제 그런 움직임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몇 個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바로 2023년 12월 31일 비만 치료제 사젠다. 사젠다가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네릭으로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만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특허 만료율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와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이제 요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에 맞물려서 제네릭 생산으로 많은 수익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흐름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비만은 어떤 이제 개인의 일탈이나 날태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비만이라는 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 제약 제품, 그 다음에 어떤 관련 산업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물론 뭐 항암제야 뭐 중요한 거 다 아시겠지만 비만에 대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제가 몇 가지 한번 추려봤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몇 가지 해보자면, 첫 번째 일동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자, 모르시는 분 없겠죠? 일동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국 사람이라 모르지가 않아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일동제약, GLP-1 수용체 작용제 임상 일상 시험 계획 승인받았다. 그러니까 IND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시험 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제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은 당뇨병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1, 2상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통계적 유기성이 확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임상 3상도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판매 중입니다. 이 친구가 개발하고 있는 2형 당뇨 치료제가 임상 3상까지 통과가 돼서 NDA도 돼서 식약처 승인받고 시판 중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